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참 오늘도 녹록지 않게 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코스닥이 마감이 되었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많이 빠졌죠. 뭐 어제는 뭐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거 이상으로 시장에 토해내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다져놓았던 단기 이 박스권을 또 이탈을 하며 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장 후반에는 공포감이 우리네 마음에 엄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구간들에서 시장을 더 밀어내고 하면은 굉장히 공포감이 점점 극에 달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까지 막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놈의 악재가 끝이 없이 계속 나오는데요. 매번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 발표만 했다 하면은 뭐 수요 감소라든지 우려감이라든지 뭐 등등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파나소닉에서 전기차 수요 부진을 뭐 예상을 해서 배터리 생산을 어느 정도 조정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그로 인한 파나소닉의 8%대 하락, 테슬라의 200달러 붕괴 등이 오늘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종목군들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3일의 박스권을 붕괴를 시켰습니다. 사실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악재들이 나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거는 하반 경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서 속절없이 밀려서 빠지고 말았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거의 130조, 120조 육박하던 게 90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대형주도 하락의 폭이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과도하게 쏠려있는 2차 전지의 이 과도한 시가총액으로 인해서 지수든 뭐 산업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적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의 폭이 나오더라도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의 강도가 생각처럼 세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되면은 아주 공격적인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다방면에서 물량을 아도치는 흐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어제는 뭐 거의 5조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제는 4조 원대 거래 대금이 코스닥에 발생을 하면서 완전 거래가 바닥을 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5조대 거래 대금이라 시장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면 미국의 FOMC가 진행이 되는데 그 FOMC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라는 부분과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 을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 때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주식에 내가 평소에 트레이딩을 하든 매매를 하든, 예를 들어서 내 원급이 100이다 치면은 이 100에서 반으로 탁 덜어내고 그 50에서도 들어갈 때 철저하게 분할로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원래 지수가 상승하고 강한 상승장에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매매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약세장에서는요, 지수가 떨어지는 칼날을 서서히 받아가면서 지수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찾을 때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이 떨어지는 칼날에 제가 보기에는 7에서 8부 능선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어찌됐든 떨어지는 칼날이더라도 일부 물려서 가는 매매를 해야지, 어느 순간에 이제 갭이 들 때는 또 매수가 잘 안 되죠. 또 그렇다고 지금이 7, 8부니까
한 방에 계좌를 역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걸어버리면 그 나머지 3부와 2부에서 그냥 이 시장에서 퇴출돼 버릴 수도 있는 게 이 주식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중 조절과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로 버텨야 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는 좀 방송을 못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뭐 종종 가족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도 싶고 해서 유튜브 횟수를 조금씩 줄여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쪽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어느 순간에 좀 줄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투자 인사이트 측면에서 글 같은 거는 뭐 자주 남길 수 있겠지만은 영상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장대 음봉과 아래꼬리 없는 음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1월의 첫 봉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겠죠. 그치만 월봉을 이렇게 박살을 내놓고 아래꼬리는 저는 11월 달에 달아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12월 달에 썸머랠리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지난 4일 전 저점을 이탈하니 공포가 더 크게 달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견디지 못하면 지금 사지 않으면 언제 살 것인가 2차전지 지속 약세와 반도체까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저는 지금은 주식시장 딱 붙어가지고 살 건 사고 버틸 건 버틸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다려서 종목을 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려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물립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 하락폭은 정확히 23.4%가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코스닥의 하락폭이 코로나 때 마이너스 3.34% 5% 그러니까 아래꼬리 최저점까지를 제외하면요.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때 24%인가 5% 25%였던 것 같은데 뭐 그 언저리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일 것 같습니다. 23% 24%대가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 퍼센트인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3에서 4%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군들은 3, 4% 빠져버리면 5에서 10%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그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 시장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아직 시스템 리스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예민하고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전적으로 2차전지입니다. 전적으로 2차전지예요. 2차전지를 개인들이 안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야 이 외국인이라든지 공매를 치는 애들도 때리지를 못하죠. 맞는 거예요. 누군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선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방향 플레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밑에서 계속 받치면은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안 사야 됩니다. 안 사줘야 얘네들이 끄집어 올려야 걔네들이 또 들어오니까. 근데 계속 팔면 계속 사니까 이 수급이 약간 꼬이는 이 악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 되면은 힘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하고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흐름 속에서 지수가 출발을 했죠. 뭐 이미 2차 전지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된 가운데 저는 오늘 사실은 반도체가 굉장히 뼈아팠던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어찌 보면은 지수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어떤 종목이 그나마 좀 강했습니까? 그나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과도하게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에서 특히 의료 AI라든지 뭐 일부 소수의 종목군들만 좌우지간 다 오른 거 아니었어요. 이번에 아주 소수의 종목군들만 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낙폭과대 업종에서 흐름이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반도체가 역으로 많이 밀리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반도체 섹터의 반등을 내심 저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와,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 오늘 반도체를 더 많이 뺐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대충 봤을 때 2차 전지가 마이너스 4.8% 빠졌으면 반도체도 주요 종목이 마이너스 4.62%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늘 반도체가 오히려 저는 뼈아팠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 후반에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있었죠. 장 후반에 엔비디아의 이슈가 있음으로써 좀 빠졌는데, 일단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서둘러서 이제 선 반영하는 게 워낙 또 대한민국 증시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봐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의 타격을 지금 예상을 해서 오늘 선제적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과도하게 좀 오바스럽게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깨졌는데, 이러한 저점을 빨리 돌려 세워 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새 시장은 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신용 잔고는 지난 27일 날 소폭 50억 늘었는데요.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17조 1000억이기 때문에 31일자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 흐름으로 놓고 보면 반대 매매 많이 나갔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16조대가 이번 주 후반에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 융자가 곧 있으면 이제 16조에서 뭐 16조 5천억까지 빠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신용 잔고도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 지수의 하락폭도 거의 다 메꿨으며 이러한 악재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멈출 때도 됐다 정도는 보여집니다.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지금 시장 뭐 들을 수 있는 말은 그게 저는 전부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4일 전 시장은 개파락 출발하며 급락을 보였으나 그래도 바닥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요 며칠 보여주었는데, 금일 시장은 상당히 아쉽고 또한 수급도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미증시의 흐름은 테슬라, 온 세미컨덕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과 종목들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았고 나름 괜찮았던 흐름이었죠. 그로 국내 증시는 사실 2차 전지 그래 좀 양보해서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더라도 치더라도 그의 모든 산업과 업종을 다 빼버려야 될 만큼의 악재가 많았나 한다면 참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오늘 매우 많이 들었던 시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투심도 안 좋고 여기에 외국인들 그다음에 오늘 기관까지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시장에 폭탄 매물을 쏟아 부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뭐 장중에 뭐 3천억까지 매도가 좀 찍혔던데 장 막판에 이제 오후에 조금 들어올리면서 한 2,600억 매도, 그다음에 뭐 코스피 뭐 3,500억 정도 매도로 좀 마감이 된 만큼 수급적으로 매우 불리한 흐름에서 오늘 움직여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어려운 시장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점쳐 볼 수 있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이렇게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요,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내에 완전 한계가 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인내의 한계가 오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참 주식을 오래 있으면서도 빼고 또 반등할 것처럼 하고 또 빼고 하는 게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그리고 오늘까지 정확히 9주 동안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9주입니다. 9주. 제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하락을 보였던 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주식을 이 바닥에 있는 게 거의 15년째이기 때문에 뭐 나름 많이 겪어봤죠. 금융위기, 뭐 IMF는 겪지 못했지만은 2005년도
부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와, 이 정도로 장기간 동안 밀어버린 경험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안에 드는 흐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오늘은 저도 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약간 가슴이 답답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런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렸죠. 지금 주식시장 심리 상태가 어떠십니까? 뭐 짜증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공포가 무섭습니다. 시장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아야 또 그게 이제 또 바닥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주식시장은 작용을 합니다. 주가의 고점 구간에서도요. 더 갈 것 같고 광기에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평정심을 잃고요. 그 광기에 매수의 버튼을 누르죠. 지금 안 사면 내가 기회를 놓칠 것만 같은 그런 심리상 변화가 급격하게 돌아버립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지 않으면 이거라도 못 건질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극에 달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오는데요. 저는 약간 오늘 그러한 짜증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포도 공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짜증스러움을 많이 느꼈다. 이런 심리가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증시의 바닥이 왔다. 거의 왔다라는 거를 좀 맞았다. 라고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경험상은 막 이 정도로 막 답답하고 열받고 막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가요. 코로나 때 마지막 투매 하루 전날 그리고 투매가 있는 날 매우 심장이 터져버릴 듯하고 답답하고 막 미칠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뭐 물론 그때도 뭐 주식의 비중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잡아 들어가고 있을 때 아프죠. 지수가 그때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코스닥이 10% 이상 빠지는데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 하한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뭐 잡아 들어가고 있는데 아프죠. 엄청 아프고 괴롭죠. 그런 답답함이 그때 정도는 아닌데 약간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시장에 안정이 되는 흐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금일 2차 전지는 파나소닉의 실적 발표 우려감 표명의 급락을 이어갔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적자 폭이 생각보다 감소하지 못한 점과 아마도 엔비디아 중국 수출 물량의 중단 이슈를 미리 알고 반도체를 밀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래요. 회복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있겠지만은 중국 쪽하고는 이제 하이엔드 그 HBM하고 이제 저가형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에서 그런 부분이라 오늘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것도 과한 것 같아요. 과한 거. 근데 이 과도한 기대감으로 이제 HBM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일부 종목군들은 항상 고점에서 이 급락이 나올 때는 그 충격이 큽니다. 그런 충격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지금 신용잔고 16조 대까지 빠지지 않아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16조까지 빼서 여기서 더 빼면은 신용잔고는 이제 빠질 만큼 거의 다 빠지지 않았나. 그렇지만 우리가 고점을 정확히 잡지 못하듯이 바닥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지수 구간은 제가 봤을 때 계속 물려서 내려가든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아니면 반등할 때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반등이 추세적 반등인지 확인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저는 좀 물리더라도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 반등으로 끝날지 추세적으로 지수를 턴할지는 현재의 시황에서는 쉽지 않게 짧게 보면서 시장 대응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분명 회복의 섹터이며 물려도 버티고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악재에 지속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지수를 들어 올리는 용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2차 전지를 사용하고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의료 AI 일부 소수의 종목 그리고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지수 하락에 낙폭이 크다 보니 그에 따른
반등 정도의 흐름과 해치 종목의 순환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흐름보다는 서서히 매수를 하더라도 한 방이 아닌 조금씩 분할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비중 조절 안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자, 시장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매 하락장은 항상 새롭고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 마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주식 입문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때의 차이는요, 얼마나 인내해서 기다리느냐 그리고 한방 심리를 조절하느냐 정도로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힘든 구간이고 지금은 대부분 손실 구간이기에 임계점이 넘으면 시장의 매도가 분명히 줄어들어 거래가 급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 흐름이 사실 거래 급감이 나왔었고요. 지난번에 한번 아랫꼬리를 들면서 양봉이 한번 나온 전날에도 거래 급감이 좀 나옵니다. 지수 바닥 거래 바닥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이 매도자가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더 이상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매도할 의미를 못 찾을 때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이게 옆으로 기어요. 주식이. 과거 모든 차트들을 보면 다 옆으로 깁니다. 그러다가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하기 때문에 기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아모레 퍼시픽이 좀 올라가고 좀 그랬었죠. 참 LG 생활건강은 좀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수 한번 보고 가죠. 지수는 제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아래 구간에서는 잡아 들어가겠다. 뭐 변함없습니다. 이 구간 버텨야 된다.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 무섭고 하지만은 이 차트를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지금 이 하락의 폭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죠. 많이 떨어졌다니까요. 진짜 많이 요거 빼고 요 크기 빼고 요거만큼 떨어진 겁니다. 2018년도에 이게 24%예요. 이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예, 정말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이렇게 빼버리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만큼 빠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때 이만큼 빠진 시장에서 여기서 조금 더 빼고 들어 올리고 또 밀렸다가 들어 올리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때도 뭐 이렇게 빼고 이 중간까지는 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좀 걸려서 올라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지금의 하락도 뭐 여기까지 밀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소리고요. 시장이 결국은 여기까지는 다 반등을 할 것인데, 시장이 이 정도 800선까지는 다 반등을 할 것인데,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옆으로 가서 지지지지 올라가서 이 근처에서 두드러 맞는다, 이렇게 이제 시장의 플랜을 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죠. 오늘 뭐 화장품 종목군들 좀 보면요, 아모레 퍼시픽이 오늘 실적 발표인데 아침에 뭐 실적 쇼크 나오더니 뭐 코스 RX 거의 8천억에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시가에부터 아주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저도 이 이슈를 몰랐었는데요. 코스 RX가 뭐 나름 영업이익도 잘하고 상반기에 영업이익 700억까지 찍은 회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모레 퍼시픽보다 지금 뭐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한 건데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서 큰 수익을 좀 냈습니다. 뭐 시가 구간에서 뭐 이때 한번 숏 한번 치고요. 뭐 여기서 짧게 한번 먹고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잡아 매도로 좀 들어가서요. 여기서 매도가 됐네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매도를 쭉 하고, 여기 위에는 이제 못 하고요. 매도를 쭉 하고 추가 매도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일부 여기서 좀 팔고 올라올 때 또 쳐가지고 여 정도에서 이제 다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로 매매를 했고요. 뭐 생각지도 못한 종목이 튀어 올라와서 뭐 이렇게 딱 매매를 해서 여기서 저는 꽤 큰 수익이 오늘 좀 났던 것 같고,
아마 내일도 좀 봐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화장품주 관련해서 지금 광군제 이슈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광군제 이슈 뭐 그 전까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제 이런 그 국내 뷰티사들의 최근에 매출 기조를 봤을 때 올리브영 제품은 많이 팔리는데, 이런 브랜드 향 제품이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또 중국향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거는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아예 대응을 안 하고 좀 봤었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 오늘 좀 많이 밀렸었죠. 반도체 섹터. 그리고 뭐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때 좀 잡아가지고 들고 있었던 거 오늘 올라와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청산을 하고 좀 보고 있고, 반도체 쪽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종목군들이 일단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 추세가 이제 무너지냐 아니냐 이 기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버텨줄 것이다 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싶고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사거래일 동안 빠지다 보니까 딱 SK 하이닉스 빠지면서 거의 반도체 종목군들 조정이 시작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박스 지키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좋아졌던 거는 얘가 5일선 위로 타는 구간들의 구간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5일선 위로 타줘야 되죠.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5일선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쳐내야 된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저점은 지켜주는 모습인데, 이 추세를 살짝 건드려서 지금 구간에서는 또 이걸 완벽하게 회복을 한다든지 21선 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예측하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측하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대장주급의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대응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제 월덱스라는 종목도 이 실리콘 을 하고 실리콘 SiC 링을 하는데요. 얘도 뭐야? SRC 링을 하는 회사인데 실적 대비해서 또 과하게 또 밀어버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추세대로 뭐 이렇게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서 매수로 대응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쪽인데 저는 매수 대응보다는 일단은 시장 돌릴 때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흐름이 보일 때 그냥 단타 정도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찌됐든 한 번 정도 돌려줘야 지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은 체크를 안 하고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종목군들이라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자, JLK라든지 의료 AI 섹터죠. 굉장히 강합니다. 11월 10일까지 이슈가 있어서 중간에 좀 밀리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매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 내일 만약 밀려준다면 한 번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1월 15일 날 일정이 좀 있는 상태에서 11월 2일 날 이제 일라이 릴라든지 존슨앤존스 실적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살짝 밀려도 반등의 힘은 있겠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흐름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저께 엄청나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신규 상장 이후에 한번 기준봉을 만들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밑에까지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그냥 강한 기준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체크를 해놓고 본 다음에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좀 반등이 좀 많죠.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워낙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뭐 하락폭이 40% 가까이 나오는 종목군이 많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데요. 일단 워트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 일단 뭐 얘는 거래 대금이죠.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거래가 좀 강하다가 오자 들어올릴 종목과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을 그냥 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뭐 갭이 높게 뜨지 않는다면 좀 밀렸을 때 장 초반에 눌림 정도만 좀 봐서 상한가가 좀 약하게 갭이 뜨면 약상 매매로 조금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라 좀 보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는데,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내일장 얘도 관심 대상에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뭐 엘컴텍이라든지 휴니드, 한일 단조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올랐는데, 시장이 돌아설 때 이런 블랙 테마가 치고 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공략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뭐 포탄 뭐 155mm 가격이 4배 상승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워낙 해치 쪽이 또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을 참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시장에 매매할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럴 때는 이제 뭐 정 안 되면 지수 관련된 ETF를 그냥 매수를 해버린다든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뿐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이제 2배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닿으면 이 하락폭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많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일부 사고해서 평단을 맞춰놔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뭐 평균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그때 이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에서는 길쭉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길쭉 반등 나오면은 한 9,500원 잡아야죠. 9,500원 잡고 뭐 이런 구간에서 사서 대응을 하는 걸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고, 또 시장의 하락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공포감이 많은 흐름인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7, 8부 능선 다 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시장 잘 대응하셔서 11월 달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